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1일 월요일에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4월 24일 목요일은 대선 D-40일입니다. 자, 40일 앞두고 김용민 브리핑은 새롭게 개편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그동안 저 혼자 진행을 했는데 2MC 체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신설 프로그램도 2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실 출연자와 또한 컨텐츠로 D-40일 대선을 앞두고 특별한 기획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성원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민주당 영남권 대선 경선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충청권 경선 승리에 이어서 어제 영남권 경선에서도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두면서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어대명이 비단 대통령 후보만은 아니죠. 대통령도 그러할 것입니다. 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에 치러진 첫 지역 순회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이게 기록을 달성했어요. 4년 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기록한 자기 득표율을 훨씬 뛰어넘은 정도를 넘어서서 역대 민주당 경선에서 이보다 더 강력하고도 뜨거운 지지를 받은 역사가 있었나 돌아보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치러진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결과를 보면은 그때 이재명 후보가 50.29% 득표율을 얻어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죠. 2위인 이낙연은 39.14%였습니다. 3차 슈퍼위크에서 이상하리만치 튀는 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의아케 했는데 결국 최종 결과는 50.29% 과반 승리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1위 자리를 줄곧 지켰는데요. 자, 그래도 50%를 살짝 넘기는 수준에 그쳐서 다소 아쉽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고요. 이낙연 측은 불복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한 사람은 15대 1997년 대선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경선에서 득표율 78.04%를 기록해 후보가 됐습니다. 2위는 정대철 전 의원인데 21.96%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80%에 육박하는 이 당은 과연 민주공당 맞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새정치국민회의가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생긴 당인데 그 당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김대중 총재를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도 78.04%였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이었죠. 그때 대선 후보로 선출된 노무현 전 대통령 경선에서 72.2%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경쟁 후보는 단 한 사람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7.8%였습니다. 단 둘만 남았으니 노무현 후보 72.2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카운팅이 되지조차 못한 비율이었죠. 2명만 남았으니까요. 유효 득표는 그러했습니다. 노무현 72.2, 정동영 27.8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출마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57% 득표율로 2위 안희정 21.5, 3위가 이제 이재명 후보였는데 이재명 후보도 간발의 차로 2위하고 딱 붙었지요. 어쨌든 57%로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선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득표율, 지난 주말 득표율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네,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2012년 대선 경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83.97%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도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기록한 득표율에는 모자랐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 경선은 끝났다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압승 말고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본선입니다. 본선에서도 이 후보의 승승장구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현재까지 공개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이재명 후보의 6.3 조기 대선 당선 가능성을 AI를 통해서 추정했습니다. 자, 몇 퍼센트였을까요? 지난주는 70%였습니다. 이번 주 이재명 후보의 본선 당선 가능성은 75%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43일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 리얼미터 에너지 경제신문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핵심 수치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자 가상 대결에서 54.2에서 54.6, 김한홍,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누구와 붙어도 50%가 넘는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주요 후보군의 지지율은 15에서 23%대였습니다. 네, 2분의 1도 안 돼요.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5에서 6%대입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이준석 후보는 당선될 목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바닥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는 단일화를 해주겠습니까? 그냥 완주하겠지요. 정권 교체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59.9%였습니다. 정권 유지는 25.6%, 지난주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민주당 48.7, 국민의힘 32.9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정당 지지율 사실 리얼미터 보면은 다른 여러 유력 여론조사보다도 국민의힘 경쟁력이 셌는데 오늘 나온 걸 보니까 민주당 48.7, 국민의힘 32.9였습니다. 차기 대선 적합도 이것은 양자 대결이 아니라 다자 구도인데 이재명 50.2로 나왔습니다. 나머지가 다 합쳐도 이재명에게 못 된다. 이런 얘기죠. 현재 여론조사만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가상 대결에서 54%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보수 진영은 후보 단일화 실패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에 밀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75%인 이유, 일단 과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자구도에서조차 과반을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가 다 합쳐도 이재명에게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의 확고한 우세, 이 또한 75%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야권의 분열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옅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의 유력 후보 중에서 단일화할 수 있다 이 입장은 김문수 후보밖에 없습니다. 홍준표는 정신 나갔냐? 한동훈은 주가 조작과 다름없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분열 상태는 지속될 것이고 한덕수가 나온다면 또 전광훈마저 나온다면은 그리고 이준석은 롱런하겠다고 한다면 완주하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여권은 조금이라도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그런 여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안정적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양상에서 국민의힘 추격이 힘겨워 보입니다. 그래도 변수가 있다면은 무엇이 있을까 따져봤습니다. AI에게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 여부입니다. 단일화된다면은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 합쳐도 50%가 안 되는 이재명에게 안 되는 구도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짐작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탄핵 찬성, 탄핵 반대의 큰 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넘어서 김건희가 과연 한동훈이 되는 것을 바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한동훈이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불을 보듯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신당 연대나 제3세력의 부상 40일을 남겨놓고 과연 바람이 일어날 동력이 있을까요? 정책 실체, 악재 발생 여부, 즉 민주당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한 사람의 완벽한 주도권으로서 실책이나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국민의힘보다 적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 문재인 청와대의 노골적인 이재명 낙선 책동으로 인해서 그때는 정말 악재가 발생했었지요. 후보가 되고 이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철저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함으로써 당선된 후보를 엎으려고 했었던 그런 일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투표율과 2030 세대 동향 변화 이것도 변수라 하겠는데 그러니까 즉 페미니즘 이슈가 관건입니다.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비동의 강간죄를 지지한다 이렇게 나온다든지 상징적인 페미니즘 인사를 영입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김용민이한테 수고 많이 했다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당에서 페미니즘 이슈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페미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저 말고는 없어요. 저만 두들겨 맞아가지고 말이죠. 이건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선 당선 가능성은 75%로 파악이 됩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렇게 EI가
예측하는 당선 예측치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지난주 70%, 이번 주 75%로 5%포인트 올랐습니다.